안녕하세요. 들어서 세계 속으로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북한 이슈들이 언론사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이한 경로로 대한민국 국정원과 관련이 높아지신 탈북민 주연님의 실제 사연을 듣고 저희 구독자님들도 화이팅 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홍주연입니다. 저는 북한 자강도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27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대대로 노동자 계층이었고 저 역시 18살부터 석탄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출근길은 항상 무거웠죠.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고 도착할 때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공장 문을 열면 코를 찌르는 매캐한 냄새가 가장 먼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 냄새는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작업장은 항상 어둡고 습했습니다. 조명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발밑도 잘 보이지 않았죠. 하루 14시간을 서서 일했는데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 소리에 귀가 멍해질 정도였습니다. 점심시간은 고작 30분. 그마저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허겁지겁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일은 정말 고되었습니다. 석탄을 분류하고 포장하는 일이 주 업무였는데 손은 항상 까맣게 변했고 손톱 밑으로 석탄 가루가 파고들어 아팠습니다. 가끔 날카로운 석탄 조각에 손가락이 베어 피가 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잠깐 휴식을 취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도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숙소에 돌아와 코를 풀면 시커먼 덩어리가 나왔고 밤새 기침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폐가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병원에 갈 여유도 없었고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해도 받는 월급은 턱없이 적었습니다. 한 달 월급으로 쌀 1kg도 살 수 없었죠. 생활은 늘 빠듯했고 굶는 날도 많았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조금이라도 더 먹을 수 있게 당신들의 몫을 저에게 주셨지만 그래도 늘 배가 고팠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점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없었고 이대로 살다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자유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라마 속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하고 먹고 일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는 만류하셨지만 결국 눈물을 흘리며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연아, 너라도 좋은 세상에서 살아라. 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탈북 준비는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믿을 만한 브로커를 찾는 것부터 시작해 필요한 돈을 모으고 탈출 경로를 계획했습니다. 모든 준비에는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매일 밤 불안에 떨었고 들킬까봐 항상 조심했습니다. 드디어 탈북하는 날 부모님과 마지막으로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지만 그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두운 밤 브로커의 안내를 받아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는 순간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은 또 다른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제 붙잡힐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숨어 지내야 했고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향한 열망이 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를 숨막히는 긴장 속에 보내고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보며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속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그렇게 저의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저는 곧바로 국정원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처음 국정원 건물을 봤을 때의 느낌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높고 웅장한 건물이 저를 압도했고 깨끗하고 정돈된 주변 환경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국정원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맞이한 것은 친절한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고 제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처음이라 어색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안전한 곳에 왔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음식이었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일주일 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기에 국정원에서 처음 받은 식사는 천국의 음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쌀밥, 국, 반찬 여러 가지가 정갈하게 차려진 식판을 받았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욕심이 나서 식판 3개를 가득 채워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양이었죠. 하지만 막상 먹으려니 위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메스꺼웠습니다. 결국 많은 음식을 남기고 말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깝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음식은 닭강정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이라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당황했지만 한 입 베어 물자마자 그 맛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삭한 튀김옷과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양념 그리고 부드러운 닭고기의 조화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맛있는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음식 외에도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깨끗한 화장실,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샤워실, 부드러운 침대 등 모든 것이 제게는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화장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북한에서는 대부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깨끗하고 현대적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지만 금세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은 물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물을 끓여 마시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마셔도 될 만큼 깨끗한 물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 조심스럽게 마셨지만 곧 그 물의 맛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보리차와 둥글레차는 그 향과 맛이 너무 좋아 자주 마셨습니다. 국정원에서의 일상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저녁 10시에 취침하는 생활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매일 아침 조회 시간에는 애국가를 들었는데 처음 들었을 때는 그 웅장한 멜로디에 압도되었습니다. 북한에서도 애국가는 있었지만 이렇게 자유롭고 당당한 느낌의 노래는 처음이었습니다. 하루 일과 중에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언어 교육, 문화 적응 프로그램 등 다양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많은 정보에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지만 점차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갔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자유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에 대해 배우면서 정말 새로운 세상에 왔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동시에 이런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과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몰래 봤던 한국 드라마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재미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역사 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역사를 새롭게 알게 되었고 현대 드라마를 통해 한국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정원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다른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며 그들도 이런 자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국정원에서의 생활은 크게 대기반과 종료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저는 처음 2달간 대기반에 있었는데 이 시기는 정말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대기반에서는 주로 조사와 기본적인 적응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애국가와 함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지만 점차 규칙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주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사관들은 친절했지만 그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저의 과거를 되짚어보게 만들었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북한에서의 경험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말하기 싫은 기억들도 있었지만 이것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필수 과정임을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협조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이런 작은 친절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후에는 주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어 교육, 한국 사회 이해, 기본적인 법률 지식 등 다양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특히 한국어 교육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사용하던 언어와 한국어 사이의 미묘한 차이, 그리고 수많은 외래어와 신조어들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점차 의사소통에 자신감이 생겼고 이는 나중에 사회 적응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에서 몰래 본 드라마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모습, 사람들의 생활 방식, 문화 등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취침 전에는 항상 5곡의 한국 가요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노래는 김범수의 보고 싶다였습니다. 처음 이 노래를 들었을 때 가사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애절한 멜로디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며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기반에서의 생활이 끝나고 종료반으로 옮겨갔을 때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새로운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종료반은 사회로 나가기 직전의 단계로 여기서는 보다 실질적인 사회 적응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종료반에서는 대기반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외출도 가능해져서 처음으로 서울 거리를 걸어볼 수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복잡한 지하철, 화려한 간판들. 모든 것이 신기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처음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의 놀라움은 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24시간 내내 판매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종료반에서는 또한 직업 교육도 받았습니다. 이력서 작성법, 면접 준비,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법 등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차근차근 배워나가면서 점차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심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사회로 나갈 날이 다가올수록 과연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때로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국정원 상담사 선생님들이 저를 격려해 주셨고 같은 처지의 다른 탈북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힘을 얻었습니다. 국정원에서의 생활은 제게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기도 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저는 조금씩 성장했고 한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국정원 직원들의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업무적으로만 우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적응과 성공을 바라는 마음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제게 한국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었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해주었습니다. 국정원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채로 국정원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의 진정한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정원에서의 생활 중 가장 큰 문화 충격 중 하나는 여성으로서의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마법의 시간이라고 불리는 생리와 관련된 경험은 제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생리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금기시되었습니다. 심지어 여성들 사이에서도 이 주제는 꺼내기 어려운 것이었죠. 생리통이 심해도 참아야 했고 생리대도 제대로 구하기 어려워 천으로 만든 것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 도착하자마자 남자 직원이 저에게 큰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다양한 생필품들과 함께 생리대가 들어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남자가 이런 것을 준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생리대였습니다. 일회용이라는 점도 신기했지만 그 부드러움과 흡수력에 정말 놀랐습니다. 처음 사용해봤을 때 이렇게 편안할 수 있다는 것에 감동했습니다. 더구나 다양한 크기와 종류가 있다는 것도 새로웠습니다. 또 하나 놀란 점은 생리통에 대한 대처였습니다. 국정원의 여직원들은 생리통이 있으면 오펄리 진통제를 먹거나 휴식을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너무 낯설었지만 점차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남자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여성의 생리에 대해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생리통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남자 직원이 따뜻한 차를 가져다주며 좀 쉬세요라고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여성의 건강과 권리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여성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너무 개방적인 분위기에 당황하기도 했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산부인과 검진을 받았을 때는 정말 긴장되고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과 배려 덕분에 무사히 검진을 마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제 건강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문화 충격은 화장과 패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화장이나 패션에 신경 쓰는 것이 자본주의적이고 퇴폐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여성들이 자유롭게 화장을 하고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입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차 저도 화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정원의 여직원들이 화장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처음으로 화장을 하고 거울을 봤을 때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마치 새로운 나를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옷 스타일도 많이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치마나 노출이 있는 옷을 입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점차 제 취향에 맞는 스타일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외모 가꾸기가 단순히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심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삶과 너무나 다른 환경 속에서 때로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언어 사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어를 사용하면서도 종종 북한식 표현이 튀어나와 당황스러울 때가 있었고, 이로 인해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의 언어 교육과 꾸준한 노력 덕분에 점차 한국어에 능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화 충격은 남녀 관계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남녀 관계가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남녀가 자유롭게 만나고 데이트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너무 개방적으로 느껴져 불편하기도 했지만 점차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생활하면서 같은 처지의 남자 탈북민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때로는 북한에서의 추억을 나누기도 하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자 탈북민들끼리 모여 이야기를 나눌 때면 자연스럽게 한국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곤 했습니다. TV에서 본 잘생긴 연예인들이나 국정원의 친절한 남자 직원들에 대해 수다를 떨면서 우리도 모르게 한국 사회에 적응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아버지의 굳은 얼굴이 자주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들도 이곳에서 이런 자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국정원에서의 생활이 끝나갈 무렵 저는 많이 성장해 있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권리와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한국 사회의 문화와 규범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낯선 점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원에서의 경험 중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제가 생리통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여직원이 조용히 다가와 진통제와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여성이에요. 서로 이해하고 돕는 게 당연하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연대감을 느꼈고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제 국정원을 나와 실제 한국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면서 저는 두려움과 기대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에서의 경험을 통해 얻은 자신감과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국정원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나가기 직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드디어 자유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낯선 사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국정원에서의 마지막 날 저를 담당했던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해주었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저는 이곳에 적응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사회로 나가기 전 저는 국정원에서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고 기본적인 법률, 지식과 사회 규범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컴퓨터 사용법도 익혔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처음 사회에 나갔을 때 모든 것이 신기하고 오버웰르밍했습니다. 번화가의 화려한 네온사인, 복잡한 지하철,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등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샀을 때의 흥분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런 작은 기계로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 낯설고 어려웠지만 국정원에서 배운 것들을 떠올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드디어 첫 직장에 취직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이 늘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하기도 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해 오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좌절하기보다는 이를 극복할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탈북민들과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구하기도 했고 한국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제 상황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첫 월급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 돈으로 저는 가장 먼저 부모님께 송금을 했습니다. 비록 직접 전달할 수는 없었지만 브로커를 통해 부모님께 돈과 함께 제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부모님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사회에 적응해 갔습니다.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되었고 한국의 예절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즐기게 되었고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는 것이 취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제 뿌리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끔 북한 음식을 해먹으며 고향을 그리워했고 다른 탈북민들과 모임을 가지며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했습니다. 또한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일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사실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금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저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국정원에서의 경험과 그 이후의 삶을 통해 얻은 강인함과 용기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가끔 국정원 시절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에게 국정원은 단순한 정보기관이 아닌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자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자유와 기회를 준 대한민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시민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동포들도 이런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은 두렵고 어려울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간다면 반드시 행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연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국정원과도 이렇게 연애를 하고 연결될 수 있다니 참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연들을 받아 전달드리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자님.